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유쾌한 수다로 풀어드리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학업 성적이 나빠진다.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찐다. 뭐 이렇게 유독 아침밥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이 많은데요. 이런 말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아침을 먹으면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좀 드시고 나오셨어요? 첫 번째 끼, 두 번째 끼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먹는 편이 아니라서. 만약에 아침 안 먹었으면 점심 때 아침 거까지 몰아서 먹고요. 점심 안 먹을 것 같으면 아침에 몰아서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처음 식사하는 게 아침 식사인데 네.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게 되면 그게 점심 식사가 됩니다. 예. 근데 아침에 못 먹었다. 아침 시간까지 잤다. 그러면 그때는 몰아서 먹고. 우리랑 이 스펙트럼과 넓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아침에 네. 항상 거르셨나요? 어릴 때도 그렇게 잘 안 챙겨 먹었던 것 같긴 했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15년 전까지는 아침을 꼬박 챙겨 먹었고 네. 방송에 나와서도 또 이렇게 그 글을 쓸 때도 아침을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하는 걸 강조했던 아침 식사 전도사였다가 네. 15년 전부터는 아침을 바뀌셨어요. 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제가 실천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니까 네.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가 이제 제가 실천하는 건강 지식이었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안 먹어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방송할 때도 오히려 저는 좀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건강에 일단 이상이 있나요?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으냐 하지 않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상반되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남성의 경우 이제 심장 질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27% 높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성인 당뇨, 그러니까 2형 당뇨병 발생률이 3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걸으면. 네, 아침을 거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특히 당뇨 어떤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아침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약을 드시기 위해서도 조금 드셔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왜 그러면 아침을 안 먹으면 뭐 당뇨나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일단 학자들은 아침을 거르게 되면 아무래도 점심 식사의 식사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지면 이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인슐린도 이제 좀 더 일을 더 피곤하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긴다.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아침을 건너뛰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혈압과 혈당을 또 높이고 이래서 심장 질환도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뭔가 좀 건강과 이렇게 좀 건강에 좋지 않았죠. 이를테면 밤에 늦게 잔다든지, 밤 늦게 먹는다든지, 야식을 한다든지, 그런 패턴이 더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맛이 없으니까 없는. 아침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런 게 더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 전날 먹었었던 게 아예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더부룩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연구 결과 발표 난 것도 그렇고 매주 4, 5일 아침을
걸으면 당뇨병 발생률은 5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시고도 15년 전에 아침 끊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생체 리듬이었잖아요. 본인의 생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저녁을 일찍 먹고 그다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 12시간, 16시간 공복 네, 유지하고. 12시간 공복. 그러니까 그 12시간 공복이죠. 그러니까 저녁을 그렇죠. 6시에 먹고 9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 날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을 먹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저녁형 인간이고 이제 밤이 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저께도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2차 옮겨가서 또 뭐 좀 먹고 하면 저녁이 좀 길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아침을 먹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공복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12시간도 안 돼서 또 뭘 그렇죠. 먹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인슐린 얘기를 했지만 인슐린도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슐린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쉴 틈을 주지 않고 자잘하게 일을 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쉴 때는 확실히 쉬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쉬려고 하네 깨워서 일 좀 해 이렇게 그렇죠. 또 부르면 화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교수님은 그럼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 땡겨 드신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침을 안 드신 걸로.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나서 12시간 후에 첫 번째 식사를 한다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의 이제 룰로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날 제가 이제 조금 저녁을 일찍 먹은 날은 아침을 먹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식사라고 마지막 숟가락 놓은 시점인데 그 먹고 난 다음에 과일도 먹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입안에 뭐가 안 들어간 그 시점부터 12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힘든데요. 그래서 밤늦게 과일 드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저 어젯밤에 11시쯤에 귤 먹었는데 그러면 11시 이후에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12시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지금 귤 1개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귤 5개요. 한 개를 저는 안 끝나요. 5개면 좀 심했네요. 그러니까, 5개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저녁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이 낮 시간에는 좀 빠릿빠릿한데 저녁이 되면 지도 이제 쉴 때가 됐으니까 대충 하면서 이제 쉴 준비를 하거든요. 졸려 하는군요. 인슐린 잘 준비하는 거였구나.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올라가는 당이 낮에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디게 떨어져요. 그럼 그거 문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3시간,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야 혈당이 베이스라인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니까 인슐린이 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당을 떨어뜨려 놓고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귤이 5개씩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 너무 목이 상황이거든요. 말라서. 물 드셔야지. 아니, 물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갔네요. 빨리 지난밤에 일 시킨 인슐린한테 사과하세요. 근데 저한테만 그럴 거 아니잖아요. 정민 씨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입에 물고 잤는데요. 입이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건강 토크 시간에 이렇게 아침 식사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 나누실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죠. 네, 저희한테 문자 주십시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유료 문자 샵 9730 번으로 질문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고지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청취자분이 문자 주신 거 안 읽어드렸더니 삐졌어요 이렇게 문자가 좀 왔거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2234번으로 만성 위험 환자시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저희는 아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장선상에서 저녁을 그래서 일부러 굶는다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요? 위험이 있으신데? 이제 위험하고 뭐 저녁 식사를 굶는 거는 관계는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늦은 저녁 식사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늦은 저녁 식사. 근데 위험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끼니를 이렇게 굽는 거 괜찮으세요? 위산이 막 나올 텐데. 저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한다면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상황을 좋아하지 예측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권하는 이유가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음식이 들어올 때가 됐네 그렇죠. 하면 적당히 이제 위산도 분비할 준비를 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음식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위장관이 움직이고 효소가 분비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네,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뭐 위산이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미리 분비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런 속쓰림 증상도 생길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좀 속이 쓰리다 하는 거면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먹을 몸은 이유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위산 씨 만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낮밤도 우리 몸이 익숙하게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제 졸려서 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픈 신호가 나와서 식사를 하고 이거는 우리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에.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가을, 겨울 되면 살짝 살이 쪘다가 그렇죠. 또 봄, 여름에 살이 빠지고 하는 것도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뭐 어저께 30도였다가 오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저녁을 의도적으로 이제 안 드신 게 편하시면 그걸 유지해도 되지 않나요? 편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속 쓰리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내시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3끼 식사를 해라. 뭐 점심 교수님 아침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2끼로 충분하다. 아니요, 저는 2끼 3끼 먹어요. 3끼 드세요? 네. 그럼 늦게 드시는데 네. 그 대신 3끼는 드시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침 시간에 안 드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군요. 12시간 후에 먹으니까 네, 네. 전날 저녁을 일찍 먹었으면 그게 아침이 되는 될 거고. 수 있는 네. 거고. 그게 굉장히 유동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사하고 두 번째 식사하고 세 번째 식사를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식사가 점심 시간에 걸리면 네. 두 번째 식사는 간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침밥을 중요하게 엄마들이 이거는 꼭 먹고 나가야 맞아, 된다 이런 맞아. 말씀도 많이 근데 하셨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을 먹어야 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험생들.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이제 뇌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낮 동안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네. 저녁을 먹고 나서 12시간 동안에는 당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간이 그 전날 낮에 먹었던 탄수화물 중에 일부를 비축하고 있다가 네. 이제 계속 쓰는 거죠. 혈액으로 내보내서 그 뇌가 포도당을 먹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가야 뇌의 입장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글을 썼을 때는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게 부산까지 이제 차를 운행해 가야 네. 되는데 차에 기름이 이렇게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해야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특히 이제 포도당만을 고집하는 뇌가 안정적으로 당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어 주어야 뇌가 이제 마음 편하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두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의 네. 경우에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게 좋다고 저는 강조를 하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뭔가 씹는 이게 이제 씹는 행위가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머리 좋아지게 한다. 맞아. 뭐. 그걸 먹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이 이제 어쨌든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활동 휴면 휴식기에서 활동기로 이제 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미래라는 아이디로 아이들도 그러면 12시간씩 공복 유지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럼요. 그래요? 네. 성장기 아이들이라서 잠들기 전까지 많이 먹이라고 하던데라고. 잠들기 전까지 많이 먹으면 그건 살쪄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키로 커야지 옆으로 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중에 다 키로 가니까 지금 많이 먹어둬야 된다고. 된다. 5살까지는 맞는데 5살이 넘어가면 음식 조절을 해줘야 돼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네.
고3 때까지 그 얘기를 믿고 있었는데 지금 뭐지? 왜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해요. 아직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계속 갖고 있어요. 더 키가 클 수 있을 그러면서 거라고. 더 먹고 있어요. 더 3m 되려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또 방학이 이제 시작돼서 그렇구나. 늦게 자고 늦게까지 뭘 먹으려고 한다는 그게 안 말이에요. 좋아요. 그거 그게 안 좋죠. 좋아. 그러니까 이게 수면 습관도 내 몸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침형, 저녁형 얘기를 했지만 네. 어쨌든 아이들 중에도 타고난 저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방학이 되면 정말 자기 세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개학을 하면 다시 아침형에 맞춰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방학 기간 동안에도 네. 아침형에 맞춰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유지를 하면 이게 몸에 배게 되면 쭉 가나요? 성인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형으로 태어났어도 유전적으로 내 노력에 따라서 아침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아이들도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도 뭐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 아침을 먹으려면 한 7시쯤 먹는다 치면 저녁 7시에는 식사가 다 끝나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사이에 간식 먹고 그러니까 되지 이제 않을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네. 수험생들 야식 주고 이러는데 뭐 우유나 샌드위치 같은 거 좀 네, 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좋지 않아요. 네, 그다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네. 뭐라도 더 먹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달달한 그 영양소가 들어오면 네. 이게 그러니까 이미 뇌가 쓸 영양소는 충분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또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그 거죠. 엄마의 감시 타임이 하나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공부 잘하고 있나 들어가서 이거 주는 겸으로 이렇게 한번 쓱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키가 크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들도록 유도를 하고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냥 뭐 견과류 조금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근데 교수님 배고프면 잠 안 온다라는 말 맞나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너무 그득하게 차도 잠이 안 오고요. 맞아. 배가 너무 비어도 잠이 안 와요. 이러고. 네. 아, 그래서 적당해야 숙면을 되는군요. 취할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가 최소한 3시간, 4시간 전에 끝나는 게 좋고 그리고 밤늦게 출출한 것도 사실은 병이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배가 안 고파야 돼요. 그렇구나.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 한번 배가 안 먹으면 고파야 되는데 뭔가 자꾸 당기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귤 먹은 거거든요. 입이 심심하단 그게 말이야.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일단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그러니까 인슐린도 쉬어야 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이제는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걔도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통 터치를 해가지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낮에 짜증났던 일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 얘가 잠깐 이제 잠자리에 들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시 이게 스멀스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음식이 땡기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늦은 점심으로 시작을 하면 점심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저녁도 일찍 먹게 되고 그럼 또 밤늦게 배가 고프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 들었을 땐 아침밥도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면 만약에 내가 밤참 습관이 있다면 네. 그 밤참을 없애는 방법으로 아침을 먹는 게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몸에서 식욕이 땡기는 그 리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밤늦게 땡기는 거는 이게 지금 늦게 맞춰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내 몸은 밤이니까 배가 안 고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에 배가 고프게 해서 점심이 첫 번째 식사가 되면 저녁 먹고 또 저녁 먹고 나서 4시간에 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땡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훈련 좀 하면 괜찮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괜찮아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훈련을 간헐적 해보면? 아침? 일주일에 한 2-3번 월수금 먹고 아니, 뭐 이렇게
내가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게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해야 습관이지. 어쩌다 한 번 한다고 뇌가 이벤트. 습관으로 자리 잡겠냐고. 3225번으로 그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침을 먹다 안 먹다 반복하는데 가끔은 속이 편하지 않으시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근데 꾸준히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드시는 분이면 네. 아침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좋습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저녁을 늦게 드시면 아침이 늦어지셔도 괜찮은 거고. 네, 괜찮지만 그게 더 편한 그게 거고.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을 늦게 드셨는데도 아침을 먹는 게 좋대 하고 아침을 일찍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네.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것이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난밤 먹었었던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게 오히려 좀 편한 그렇죠.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입에서 이제 꿀꺽하고 목구멍으로 넘긴 다음부터 가장 마지막 그 12시간.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 12시간. 근데 저는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좀 불편한데 아직 내 몸이 뭔가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먹으라는 게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전 학창 시절에 안 먹게 된 게 아침밥 먹는 시간이 더 잘 나고 보통은 이제 잠이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이유도 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가 사실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문제로 대두가 된 계기가 간헐적 단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16대 8 간헐적 단식이 결국은 아침만 안 먹으면 간헐적 단식이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아침만 안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져. 이거 잘못 그 오도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식사에 12시간 네. 공복 유지하시는 네. 게 중요하다는 네네. 예,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아침에 그러면 조금 뭐 밥 대신에 맞아. 간편하게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많이 드세요? 뭐 요즘 그 편의점에 가면 네. 그 이제 한 끼 식사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죽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샐러드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을 예전에 먹을 때에는 아침을 샐러드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 드레싱으로는 이제 좀 단백질. 네.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이고 플레인 요거트에 그 블루베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블루베리, 플레인 요거트, 샐러드. 저 박영호 교수님이랑 같이 커피숍을 갔는데 네. 되게 맛없는 것만 골라서 달달한 거 잘 안 드시잖아요. 뭐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타 있는 요거트 이런 거 드시고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에는 그런 것들이 특히 아침에는 그런 게 좋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을 꼭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된장찌개 뭐 무슨 국 어떻게 끓일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뭐 육체 노동이 많고 자동차 없이 먼 길 걸어 다니고 할 때는 밥심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탄수화물 섭취가 넘치는데 꼭 아침에도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구나.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뭐 달달하거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왜 그 우유에 또 달짝지근한 이런 시리얼 넣어가지고 먹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단 게 땡기더라고요. 그 약간 당 치수가 출발을 제일 높은 데서 시작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부터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해서 갑자기 국가대표급으로 그러면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왕창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던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가능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뭔가 당기고 배고픈 게 달달하게 땡겨. 그러니까 평소에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아침에 이제 빵 그다음에 주로 그런 걸 많이 먹어요. 맞아. 빵에다가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 맞아. 아주 최악이네요. 그러면 점심 시간이 되기도 전에 또 배가 고파져. 맞아.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에서는 그렇게 그 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보다는 당을 천천히 높이는 그런 음식이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삶은 계란 한 2개가 들어가 있으면 살이 단백질도 빠진다라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아침에 일찍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 단백질이 아침에 들어오니까 점심 식사에 식사량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정리는 12시간 저녁 입 털어놓고 12시간까지 지키고 다음에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어제 저녁을 그렇게 털어 드셨어요? 예, 다 털어. 주변에 있는 거 다 털어놨어요.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 많이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건강 토크 시간 오늘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